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차시는 본 강의의 마지막 차시로서 디지털 트윈 검증과 활용 서비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시스템 서비스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체계 대상 시스템과 컴퓨터 복제본인 디지털 트윈이 연동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할 때 이 컴퓨터 복제본은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공간 정보를 복제하거나 행위를 복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 개를 다 복제하는 게 일반적인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상 체계는 여러 가지의 체계, 다시 말하면 모든 체계를 디지털 트윈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앞서 차시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산업, 공공, 의료, 재난환경, 국방 전 분야에서 슬라이드에 보는 바와 같은 서비스를 할 대상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실제로 우리가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제품이나 자산 혹은 운용자나 의사결정자, 운용 프로세스 등이 한 개 이상이 묶여서 실제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하고 싶었냐면은 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하고 싶기 때문에 목적 지향적으로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너레이션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그 설계된 것을 가지고 가상 운용한 데이터와 실제 운영한 데이터로부터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수집된 빅데이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석, 예측, 진단, 최적화 등에 사용되고 실제 오락이나 체험을 위해서 메타버스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실제 여러 가지 응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AR이나 VR, MR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반 과정은 디지털 트윈 개발과 빅데이터 생성에 대한 과정이고 이 후반 과정은 생성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 트윈을 사용한다는 것은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식별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구성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는 IT 기술과 서비스를 위한 OT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식별하고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과 실체계가 똑같다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과 실체계가 같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을 동치성 검증이라고 하겠고 스마트 식물 공장의 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식물 공장이 있습니다. 이 식물 공장의 개념은 공장 내에서 여러 가지의 식물들을 재배를 하게 되는데 공장은 외부 자연환경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자연환경과 똑같은 빛이라든지 산소라든지 CO2를 공급해서 식물을 성장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식물 공장의 디지털 트윈 모델 중에 실제로 객체 회귀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을 보게 되면 운용자나 의사결정자가 결정하는 모델, 재배나 공정에 대한 모델, 그리고 자원이나 장비에 대한 모델, 그리고 작물 성장 모델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의 입력을 여기에서는 태양광 대신에 사용하는 인공광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 다시 말하면 온도라든지 기후라든지 습도, CO2, 토양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전체 운영을 위해서 자원 소비 비용이라든가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고려해서 실제 출력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실제 식물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디지털 트윈은 실제 식물 공장에서의 입력을 디지털 트윈 식물 공장에 인가했을 때 나오는 출력이 실제하고 같을 때 우리는 실체계와 디지털 트윈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동치성 검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게 필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자, 이것을 동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디지털 트윈 대상 시스템이 확정적 시스템인지 확률적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검증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확정적 시스템과 오른쪽에 있는 확률적 시스템의 차이는, 왼쪽에 있는 확정적 시스템은 입력이 가해졌을 때 출력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입력은 똑같은 출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확률적 시스템은 입력이 가해졌을 때 정해진 시간에 대한 출력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림에서 붉은색이나 푸른색이나 검은색은 똑같은 입력을 가하고 똑같은 시간에 관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찰할 때마다 이 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 확정적 모델의 경우에는 입력 X를 실제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에 가하게 되면 출력이 실제 시스템에서는 Y, 디지털 트윈에서는 Y'이라고 하면 이 Y와 Y'이 같은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확률적 시스템인 경우에는 실제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모델에 X를 가하게 되면 출력이 실제 시스템에서도 Y'라고 하는 난수로 출력이 발생하고 디지털 트윈에서도 마찬가지로 Y''라는 난수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난수가 같다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위에 있는 확정적 시스템과 아래에 있는 확률적 시스템의 검증 방법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위에 확정적 시스템인 경우에 일치성, 다시 말하면 베리데이션은 점 바이 점으로 동일한 시각에 실제의 시스템의 출력과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의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점 바이 점으로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 확률적 시스템에 대한 베리데이션은 실제 통계적 가설 검증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이 확정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두 점 사이의 비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RMSE, 다시 말하면 에러를 제곱하고 평균한 다음에 루트를 취한 값입니다. 이 RMSE가 우리가 설정한 어떤 값, 스몰 e보다도 작으면은 두 개의 시스템이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확률적 시스템인 경우에는 실제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얻어진 신뢰 구간이 실제 시스템의 신뢰 구간을 포함하면 디지털 트윈과 실제 시스템이 같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시스템의 평균값, 우리가 원하는 출력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가설로 놓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겠죠.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우리가 보통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R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 한 번에 대해서 나온 평균을 Y1바, Y2바 해서 YR바까지를 구한 다음 그 YI바를 모두 평균한 값을 Y 디지털 트윈 바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본 평균은 표본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 슬라이드에서도 우리가 전차의 시에서 한 슬라이드에서도 봤지만 오차가 있고 그 오차를 반영한 것이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은 우리의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모델로 만들고 실제의 시스템의 평균값을 신뢰 구간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모델이 실제 시스템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의 기본 개념은 실제 시스템을 모집단으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을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 집단으로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최적화를 하는 경우가 최종 목표 중에 한 개인데요. 그 경우에 최적화를 시스템의 어떤 관심 계층에서 하지 않고 시스템의 정계층에서 계층적으로 최적화하는 틀이 플랜, 스케줄, 컨트롤 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틀은 최적화 대상 시스템에 있다고 할 때 여기에 제어 대상 장비와 구동기들이 있고 그걸 구동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를 다시 제어하는 스케줄러를 제어하는 플래너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계층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이 계층 구조의 특징은 아래 계층에서 수집한 정보, 여기서는 환경 변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변수를 각 계층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아래에 실제 시스템에 구동 명령을 내리거나 제어 목표값을 주거나 실행 스케줄을 명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컨트롤러와 제어 대상 디바이스 사이에서 우리가 최적화하는 것을 제어 최적화라고 하고 실제 계획 수립 단계와 실행 명령 단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스케줄 최적화, 그리고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을 최적화하는 것을 운용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이 운용 최적화인 경우에는 실제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활동하느냐 하는 것을 계획을 씌우는 단계로서 운용과학 문제입니다. 스케줄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활당된 장비와 자산을 어떻게 하면 가용률을 최적화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생산공학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제어 최적화는 구동기나 장비 가동에 필요한 최소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어공학에서는 설정된 파라미터 값을 쫓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방법에 드는 비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가 만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목표 만족에 필요한 실제 자원 소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어공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풍력발전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풍력발전소에서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풍력발전소는 여러 개의 터빈이 구성되어 있고 터빈이 PLC라고 하는 프로그래머블 라직 컨트롤러라고 하는 제어기가 제어를 담당하고 각 제어기는 스케줄러에 의해서 실제로 제어가 되고 발전 계획은 상위 레벨에서 수립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력량 발전 계획이 수립되면 이 발전 계획이 마련되도록 실제 스케줄을 하고 스케줄에서는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제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레벨에서 우리는 하위 레벨에서 받은 상태 정보를 이용해서 스케줄이나 운용 최적화를 실제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시스템에서 스카다라고 하는 게 Supervised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이라는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스카다와 같이 HMI, Human Machine Interface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상용 시스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앞서 우리가 본 디지털 트윈 기반 계층적 최적화를
풍력발전소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제어 최적화, 스케줄 최적화, 운용 최적화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이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디지털 트윈은 제어 최적화인 경우에는 제어를 하는 제어기인 PLC의 디지털 트윈과 제어 당하는 대상인 터빈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줄 최적화는 스카다의 디지털 트윈과 PLC의 디지털 트윈, 운용 최적화는 플래너의 디지털 트윈과 스카다의 디지털 트윈으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적화 단계에서는 실제로 PLC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보다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제 풍력발전소의 내외부의 운용 환경을 PLC라고 하는 제어기를 구동하는데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스카다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로 플래너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최적화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의 최적화를 묶어서 전체로 최적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풍력발전소 내외부 운용 환경은 실제 기존에 있는 PLC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센서를 부착해서 센서의 값을 PLC나 스카다나 플래너에 전달하는 통신망 구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수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실체계의 데이터를 그대로 수집하는 기납적 방법과 이것을 가상화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집된 연역적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 두 개의 빅데이터를 융합해서 서비스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융합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연역적, 기납적은 우리의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를 모두 기계 학습을 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실제 기계 학습된 모델은 디지털 트윈 데이터 모델, 왼쪽 부분에 있는 기납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타 모델입니다. 오른쪽에 연역적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납화시킨 메타 모델이죠. 이 모델은 한 개의 모델입니다. 디지털 트윈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왼쪽에 있는 기납적 데이터를 가지고는 경험한 실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연역 데이터는 경험하지 못한 가상 데이터까지를 포함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서 의사결정 혹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의 장점은 시스템 운용 상태를 실제적인 것과 가상적인 걸 모두 고려한 다양화시킨 것과, 디지털 트윈 데이터 혹은 메타 모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이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과 응답 시간을 모두 고려한 디지털 트윈 모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융합에 대한 간단한 예를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 노선 디지털 트윈입니다. 자, 이 버스 노선 디지털 트윈의 목적은 버스 노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이 질문의 응답 시간도 거의 걸리지 않는 그러한 버스 노선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고객이고, 다른 하나는 운수업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통괄하는 관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는데,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현재 운행제도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다시 말하면 귀납적 빅데이터와 새로운 운행 안에 대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다시 말하면 연역적 빅데이터 두 개를 모두 기계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납적 빅데이터는 현 운행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 답을 할 수가 있고, 연역적 빅데이터는
새로운 운영 환경에서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기납적 빅데이터는 실제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운수업체라든지 관련 기관의 자료와 실제 실시간 교통 자료로 구성이 되고요. 연역적 빅데이터는 교통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기납적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모델을 완성하거나 검증을 한 다음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 예를 들면은 전용 차선을 이용한다든지 신호체계를 바꿔본다든지 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얻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납화시켜서 실시간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버스 노선 디지털 트윈 같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이 실제로는 데이터 모델로 활용이 되지만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는 빅데이터는 실제 기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연역적으로 발생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서 컨디션 베이스 메인테넌스라고 그러죠. CBM, 상태 기반 유지 보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상 시스템이 있을 때 이 대상 시스템에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도 수집하고 실제로 고장 일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벤트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집된 정보가 상태나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는 정보 처리를 해서 장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정보 수집은 장비에서 나온 상태 데이터나 이벤트 데이터가 되겠고, 정보 처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 처리를 하거나 이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파형을 분석한다거나 변수값 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의 의사결정은 실제 정보 처리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고장을 진단하거나 고장이 날 것을 미리 예측하는 예지 진단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상태 기반 유지보수의 기본 틀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도 빅데이터와 자율학습과 지도학습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연역적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상태 기반 유지보수를 더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디지털 통일을 통해서 실체계에서 불가능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이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는 데이터나 이벤트를 정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장이 기존에 난 거 외에 우리가 임의로 고장을 해서 시뮬레이션한 고장 삽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고장 원인과 결과를 데이터 사정화시켜 이 사전에 있는 이 데이터를 연역적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 정보 수집이나 정보 처리나 정비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기납적 빅데이터만 가지고 정비를 했을 경우와 연역적 데이터를 포함했을 때의 정비를 했을 경우에 신뢰도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 검증과 서비스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학습 자료를 다시 복습해 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모든 차시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